그래서 여름 농사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름 농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뜨거웠죠. 많이 뜨거웠고 이러는데 많이 뜨거워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뿌리가 약해집니다. 땅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지면 뿌리 자체가 뜨거운 땅을 안 좋아하죠. 그래서 뿌리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뭘 많이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옆면을 오이 잎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잎에다가 보통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옆면을 갖다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잎에 물 뿌리게 하는데 이거는 노지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하긴 힘듭니다만은 모종을 심어 놓으셨다든가 좀 어릴 때, 그럴 때는 보통 나무가 언제 많이 시드냐면은 한 3, 4일 허리입니다. 3, 4일 허리죠. 허리다가 갑자기 햇빛이 나면은 대부분 시듭니다. 시들어. 그래서 저 물 뿌리기를 언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언제 하느냐. 그 며칠씩 허리다가 해놓는 그날 아침에 잎에다가 물을 좀 뿌려주면은 잎에서 물들이 증발을 하면서 뿌리에다가 신호를 보내죠. 증발이 된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반응을 하라고 하는데, 뭐 만나 안 만나를 떠나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물은 항상 뿌리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좋고 이럴 때는 뿌리를 많이 왕성하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물도 흡수를 하고 비료도 흡수하고 잘 큽니다. 그러다가 허리날이 며칠 계속 되면은 이 물을 계속 그렇게 퍼 올렸다가는 이게 공중 습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뱉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뿌리를 많이 잘라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 있다가 환경이 갑자기 또 날이 좋아져 버려. 그러면 많이 또 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급하게 다시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는 이제 좀 시드는데, 그 시드는 거를 갖다가 빨리 깰 수 있게 조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면에 물을 뿌려가지고 좀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도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지금 큰 하우스인데 여름에 이분은 2줄 심었습니다. 2줄. 이 하우스 보통 몇 줄 심으십니까? 보통 가보면 6줄까지도 심죠. 보통 6줄,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6줄 정도 심으라는데, 이분은 지금 딸랑 2줄 심어놨습니다. 2줄 심어놨는데, 이분이 잘한 게 하나가 있고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넓게 심은 건 잘한 겁니다. 넓게 심은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건 뭡니까? 또 잘한 게 또 하나 있죠. 멀칭 안 한 것도 잘한 겁니다. 여름 대기 뜨거울 때 멀칭을 해서 구멍을 뻥뻥 뚫어놓으면 대부분 잘 죽습니다. 그쪽으로 열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죽습니다. 이 멀칭 안 한 것도 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멀칭을 이렇게 두 겹으로 넣어가지고 제꼈다가 덮었다가도 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잘못한 거는 뭔 것 같습니까? 가장 잘못한 거. 여러분도 지금 대부분 이 점적 호스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많이 놓으시는데,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이가 물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오이 물 안 좋아합니다. 오이 물에 담그면 4시간 만에 죽어버립니다. 오이 물에 담그면 죽어버립니다. 물을 많이 먹는 건 맞죠. 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작물체 자체는 물에 그렇게 저항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는 여기서 점적에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린다. 저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죽으라 하면서 물을 주는 겁니다. 왜 저래 하느냐? 이래 해야지 될 것이지만은, 자, 대부분 우리가 그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할 시간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멀칭을 합니다. 멀칭을 하고 여기 호스를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한번 덜셔 보십시오. 그러면 3분의 2가 맨 땅입니다. 3분의 2가 맨 땅입니다. 우리가 항상 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뿌리가 넓게 퍼져야 된다. 알죠?
그래서 땅에다가 거름도 많이 넣고 비료도 많이 넣고 해서 그렇게 로타리를 몇 번을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다 맨땅입니다. 맨땅. 맨땅에 뿌리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물을 많이 주세요 하면 물을 주면 여기가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안 젖습니다. 이미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 젖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물을 많이 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오죠, 열이.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저거를 물기를 먼저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멀칭을 하신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기를 다 한 번을 쫙 물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 호스가 어느 끝에 있어도 물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땅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호스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절대로 물이 다 안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비가 와도 있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나서 걷어보십시오. 젖을 것 같죠? 안 젖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여름 농사에서는 저는 점적보다는 차라리 분소스가 낫다 봅니다. 멀칭 비닐 안에서 그냥 쫙 쏴져가지고 비닐을 전체를 갖다 타고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저는 유리하다 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물기를 전체를 만들면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그거에서는 실패를 하셨어요. 저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농사에서는 이제 뭐 보통 노지에서는 좀 힘듭니다만은 이렇게 고래다 물을 대는 것도 굉장히 보통 보름에 한 번 정도씩 고래다가 하우스를 하시면은 여름 농사를 하시면서 고래다가 앞뒤에 흙을 조금 막으셔가지고 골물을 대면은 정말 좋습니다.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그 하우스 안에서 그 작업을 하실 때 조금 깊게 또는 높게 이렇게 조금 작업을 하셨다가 골물을 갖다가 계속 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배수로 뭐 차광하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차광 같은 경우도 오이농사에서 예를 들어 노지는 들어갑니다만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차광을 해야겠다. 어떤 작물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아침 햇살 드는 데는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광을 전체를 못한다. 그러면은 오후 햇살 드는 데다가 차광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전 햇살, 오전 온도는 웬만큼 높아도 잘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하우스 몇 분 하십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우스 하시면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하우스 농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하고 조금 더 길게 하시는데 하우스 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입니까? 문 닫고 여는 겁니다. 하우스를 내리고 하우스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온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은 보면은 하우스 농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우스 농사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온도 관리죠. 왜 온도 관리냐? 대부분 어른들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내일 영하 7도입니다. 영하 10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문을 닫아버려요. 추워진단다. 일찍 문을 닫아요.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 내일 영하 10도입니다 하면 더 찼게 해가지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다 하우스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15도를 이야기합니다. 해지고 15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문을 닫으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더 일찍 온도가 떨어지겠죠. 해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겠죠. 그럼 왜 15도냐? 15도에서 17도 사이에 동화 산물을 갖다가 제일 오이를 키우는데 가장 빨리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5도. 근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내일 춥습니다 하면은 해 있을 때 2시, 3시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다 다시 쭉 내려가죠. 아침 6시, 7시에는 온도가 다 똑같습니다. 일찍 닫으나, 늦게 닫으나. 그러면 이분은 30도부터 15도까지 가고, 어떤 분은 15도에서 15도까지 가면은 온도 편차가 클수록 우리는 뭐냐? 환절기라 하죠. 그래서 하우스 농사 하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문 닫을 때 온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추워집니다. 그럼 15도에 문을 닫다가 내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12도나 13도까지 온도를 더 낮춰가 닫아주시면은
작물이 더 튼튼합니다. 안 그러고 대부분은 일찍 닫아버리니까 밤에 큽니다. 밤에 크면 안 됩니다. 겨울에 해가 짧기 때문에 동화 산물을 갖다가 요만큼밖에 못 만들어. 요만큼 만들면은 오이가 5개 달려있으면 5식구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씩 나눠 먹으면 얘가 졸졸이 다 크는데 밤에 온도를 탁 높여가지고 나무를 키워버려. 17도, 16도씩에 나무를 키워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크는데 영양분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럼 이 5식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죠. 그래서 미라가가 되든 고가가 되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겨울 농사에서는 실제로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여름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는 그거보다는 저는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골비료를 주셨는데 골비료가 좀 녹고 또 주시고 녹고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주셨는데 큰 비가 한번 와가지고 확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노지 농사 하시면서 우리가 멀칭이든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물도 주고 이제 비료도 대부분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고 골에다가도 이제 비료를 조금씩 뿌립니다. 그래서 고기는 이제 좀 완효성을 할 수 있는 거 13공 13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그 수도용 복비 21-17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성분도 높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 보통 NK 비료라는 거 우리 그거는 것도 하시는데 그 비료를 주시더라도 조금씩 주셨다가 조금 녹고 이러면 또 주셔야 되는데 비는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저놈이 일주일마다 비료 주라 했다 해가지고 계속 비료 주시고 하면은 한꺼번에 녹아버리면은 저런 식으로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골비료 주실 때도 저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